안녕하세요. 자연에서 온 음식 재료의 놀라운 비밀, 정의안의 자연음식 한의사 정의안입니다. 심장은 튼튼하게, 정력은 왕성하게. 이 말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발표한 가장 효과적인 항암식품이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몸에 좋은 식품 10가지 중에 하나인 마늘의 효능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죠. 아마도 이 마늘이 산삼과 같이 아주 희귀하고 구하기 힘든 식물이었다면 아마 산삼보다 몇십 배 값비싼 식물이 됐을 겁니다. 이 마늘은 5000년 전부터 동서양에서 건강식으로 또 양념으로 써온 식재료죠. 우리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재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마늘 소비량이요, 1인당 연간 6.73kg이나 압도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마늘을 냄새를 빼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일해백리라는 별칭을 붙여놨는데요. 이 한약재명으로는 대산이라고 부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 마늘이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종양도 없애고 복통이나 냉통, 또 급체했을 때나 또 토사광난을 다스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늘은 맵고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거든요. 육류나 곡식을 소화시키는 효능이 또 탁월하고요. 또 해독 능력도 뛰어나서 종기를 낫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기생충을 죽이는 살충 작용도 있고요. 비위가 찬 사람이나 또 복통이나 이질 설사에도 사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늘은 정력 증강, 또 스태미너 보강, 그리고 강장 효과가 뛰어나서 이 동서고금으로 스태미너식으로 많이 알려져 왔죠. 이건요, 마늘 속에 그 아연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남자의 고환 속에 집중되어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섹스 미네랄이라고 불리는 성분이죠. 또 마늘은 옛날부터 체험제로 알려져 있죠. 이 호르몬 분비샘을 자극을 해서요, 남자의 정자와 정액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초 혈관계의 노폐물을 제거해서 발기력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마늘의 놀랄만한 효능 중에 또 하나는요, 심혈관계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마늘을 먹은 후에 몇 시간이 지나면 혈액을 용해하는 작용이 막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엉기고 굳어져서 혈관을 막아서 일어나는 심근경색, 또 뇌경색 등의 이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늘이 현재 심장병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아스피린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요, 혈류가 떨어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이때 마늘을 함께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한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육류를 먹을 때요, 이 특별히 마늘을 더 챙겨 먹어야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기의 원인균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죽이거나 약하게 하는 항바이러스 작용도 가능합니다. 혈액균에 대해서 강력한 살균, 그리고 항균 작용을 하고요, 또 체력을 증강시킵니다. 마늘은 뛰어난 항암식품이기도 합니다. 인체세포의 활성을 촉진시키고요, 이 암세포가 증식하는 걸 억제합니다. 암의 억제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이 마늘 속에 유기성 게르마늄과 셀레늄, 그리고 디아릴 디설파이드 성분입니다. 이 항암 효과를요, 제대로 보려면 이 마늘 먹을 때 생마늘을 통째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음식에 넣어서 왜 우리가 열을 가할 때 보통 마늘 많이 넣잖아요. 이럴 때는 마늘을 자르거나 찧어서 10분 정도 그냥 뒀다가 즉시 열을 가해서 먹는 것보다 항암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마늘도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이 마늘은 위궤양이 있는 사람이나 이 위출혈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이 마늘의 이 자극적인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을 해서요, 이 위장병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 많으시죠? 또 눈이나 혀나 입에 염증이 자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이 드실 때는 굽거나 열을 가해서 마늘의 맵고 뜨거운 성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늘의 보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입한 마늘은요, 그늘에 이렇게 펴놓고 한 보름 정도 말렸다가 바람이 잘 통하는 자루에 담아서 그늘에 보관을 해야 썩지 않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마늘 대를 바짝 자르면 이 마늘 생명력이 떨어져서 잘 썩기 때문에 이 마늘 대는 4-5cm 정도 남겨놓고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속이 너무 차서 추위를 많이 타는 소민 체질에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또 마늘과 가장 궁합이 좋은 음식은 식초예요. 이 식초는 마늘 속에 강하고 자극적인 성분을 중화하고요, 냄새도 제거하기 때문에 이 마늘과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마늘 활용법 좀 알려드릴게요. 초마늘입니다. 이 껍질 깐 마늘을 주둥이가 넓은 유리병에다가 넣고요, 이 마늘이 잠기도록 식초를 붓습니다. 유리병을 꼭 닫아서 냉장고에 열흘 정도 보관한 다음에 이 매운맛이 다 배어나온 유리병에 식초는 버리고요, 다시 새 식초로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한두 쪽씩 먹으면 되죠. 우리는 마늘의 민족입니다. 이 외국인들에게 마늘은 향신료지만 우리에게 마늘은 즐겨 먹는 채소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마늘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진 건 정말 축복입니다. 초보주부 중에 이 양파 껍질 까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썰어 놓을 때 그렇게 눈물을 쏙 빼게 하더니 볶아 놓으면 또 그렇게 달고 맛있을 수가 없는 게 또 양파죠. 흔히 둥근파라고도 부르는 이 양파는 페르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용되어 왔고요, 각종 요리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부재료로 사랑받아온 식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말기에 미국과 일본에서 전해졌고요, 한의학에서는 양파를 양총 또는 옥총이라고 부르고요, 매운 성질과 또 달달한 성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양파의 매운 성분은 항균 효과가 있어서 박테리아균을 없애고, 또 양파의 알린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식중독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을 멸균시키는 효과가 있어서요, 이 날양파를 3분에서 5분간 씹으면 이 구강 내에 해로운 균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양파는 감기를 치료하는 특효제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유럽에서는 양파에서 추출한 알롬이라는 물질로 만든 감기약이 기침과 콧물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또 기관지를 보호하는 작용도 합니다. 양파는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혈액을 맑게 하고요, 이 동맥경화 같은 이 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혈관 내벽에 이 혈전이 쌓이지 않도록 하고요,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음식 하면 의뢰 아주 기름지다는 생각이 앞서는데, 이렇게 기름진 중국 음식과 이 산뜻한 날양파는 아주 기가 막힌 음식 궁합입니다.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이 기름진 음식 먹기는 마찬가지인데, 심장질환 발병률은요, 미국인이 중국인에 비해서 10배나 더 높습니다. 그 비밀은 양파를 즐겨 먹는 중국인의 습관에 있습니다. 양파의 매운 성분은 아플라톡신과 니트로소아민 등의 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간암의 원인이 되는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로 이 땅콩이나 견과류에 그 곰팡이 피는 것의 일종인데요, 니트로소아민은 육류나 어류가 식품 첨가물과 만났을 때 생기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햄이나 소시지, 어묵 같은 데 많습니다. 그래서 어육류, 가공식품 이런 거 먹을 때도 양파를 넣어서 이렇게 요리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이런 식품들의 발암 성분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양파의 겉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요, 이 세포 손상과 지방의 산화와 부패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의 글루타티온 성분은 간장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서 주독을 풀어줍니다. 또 양파는요, 위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성장을 억제하고요, 매운 휘발 성분이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해서 이 소화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식욕 증진과 건위 소화제로도 널리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를 먹으면 피로가 회복되고 신경이 안정돼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분의 1쪽이면 충분합니다.
이 양파는 열성식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띵해지면서 정신이 산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체질에 따라서 양파 먹고 난 다음에 설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조금씩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양파를 보관할 때는 공기가 잘 통하는 그물망에 넣어서 그늘진 뒤편에 두면 되지만 오랫동안 보관을 할 땐 양파를 하나씩 은박지에 싸서 보관을 해야 싹이 나지 않고 물러지지 않습니다. 양파가 좋은 체질은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찬 소민입니다. 또 양파는 식초와 아주 궁합이 좋은데요. 이 양파에 유화아릴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는데 식초도 이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와 식초를 함께 먹으면 불면이나 또 스트레스 질환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양파 포도주입니다. 양파 2개를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밀폐된 유리 용기에 넣고 적포도주 500ml를 부은 다음에 밀봉을 합니다. 그래서 차고 어두운 곳에 2-3일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양파를 건져내고 남아있는 이 포도주를요, 하루에 2-3잔 마시면 좋습니다. 유럽인들이 즐겨 만들어서 마시는 건데요. 이렇게 먹으면 당뇨병, 정력감퇴, 기침, 생리통 이런 것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양파 장아찌 만들어 먹으면 좋은데요. 냄비에 간장, 식초, 설탕, 소금을 넣고요. 한번 끓여서 식힙니다. 깨끗하게 썰어놓은 양파 10개 하고 붉은 고추 3개 유리병에 넣은 다음에 간장, 식초 끓여서 식힌 물을 재료가 푹 잠길 정도로 붓고요. 뚜껑 덮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는데 일주일 지나면 먹어도 됩니다. 먹기 전에 국물을 따라내고 끓여서 식힌 다음에 다시 부어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청소부입니다. 혈관을 맑게 청소하고 또 몸을 가볍게 하는 최고의 자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이 고추의 붉은 빛은요, 사기를 쫓아내는 벽사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아들 낳으면 고추를 새끼줄에 꿰서 대문에 걸기도 했죠. 또 장을 담근 다음에 새끼에 빨간 고추와 숯을 꿰서 장독에 두르거나 고추를 도간에 집어넣기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추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지역이 원산지고요. 페루에서는 2000년 전부터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매운맛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고추 없이 못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에야 비로소 고추가 전래됐고요. 고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추에는 항균 효과가 있어서 김치가 쉽게 식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김치의 보관 기간을 늘려줍니다. 고추의 매운맛은 열을 발산하게 해서 시원하게 하고 뇌의 자연 진정제인 엔돌핀을 분비하게 해서 기분을 좋아지게 합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매운맛은 기운을 발산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쌓인 울적함이나 답답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고추는 성질이 뜨겁고 맵기 때문에 평소에 몸이 차서 소화장애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먹으면 좋습니다. 고추의 이런 매운맛은 바로 캡사이신이라는 휘발성 성분 때문인데요. 고추씨 흰 부분에 함유되어 있고요. 캡사이신 함유량이 많을수록 맵습니다. 그래서 맵기로 소문난 청양고추는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고추보다 캡사이신이 훨씬 많습니다.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암 전이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요. 체내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서 염증을 억제시킵니다.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요. 혈액과 림프절의 흐름을 좋게 하고 진통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신경통, 관절염 환자의 목욕물이나 찜질의 재료로 고추를 써도 좋습니다. 또 체내 지방을 태워서 없애는 걸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이 고추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고추는 영양가도 아주 풍부합니다. 캡사이신 외에도 비타민 A, 비타민 C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사과의 무려 40배, 귤의 2배에 이르고요.
캡사이신이 비타민이 산화되는 걸 막기 때문에 조리를 해도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자, 고추 주의할 점 있죠. 이 고추는 소화의 분비를 자극해서 식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오히려 침 분비가 줄어들고요. 위산 분비도 억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환자는 빈속에 드시면 안 됩니다. 고추가 좋은 체질은요, 몸이 찬 소음인에게 좋습니다. 고추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꽈리고추 볶음인데요. 이 꽈리고추는 작고 맵지 않은 것으로 골라서 꼭지를 떼서 씻어서 준비를 합니다. 후라이팬에 들기름 두르고 새파란색이 돌도록 살짝 볶다가 국간장만 넣고 졸여서 간을 심심하게 맞춥니다. 거의 졸여졌으면 물엿을 넣고 한번 섞어주고 불에서 내립니다. 참기름과 통깨를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고추는 한국인의 힘입니다. 엔돌핀을 솟게 하고 영양은 풍부한 최고의 자연 음식입니다. 한방에서는 오이를 호과 또는 황과라고 하고요.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열을 내리고 해독 효능이 있고 번갈, 목구멍이 붓고 아픈 증상, 동통, 화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에도 오이는 이뇨 효과가 있고요. 또 소화기관과 장을 이롭게 하고 당뇨를 고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산처럼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할 경우에 수분이 증발되면서 함께 물 안에 들어있던 무기질,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이 막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탈진과 함께 갈증도 더 심해지는데 이럴 때 물보다 오이가 더 좋습니다. 이 오이에는 수분이 95%가량이나 들어있고요. 무기질도 골고루 들어있어서 갈증을 멎게 하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오이는 먹는 화장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피부 미용에 좋은 식품인데요. 엽록소와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이나 뾰루지 예방에도 좋고요. 콜라겐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노화 방지 성분으로도 적합합니다. 이 오이 한 개에는 1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이 오이 속의 이 비타민C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요. 감기도 예방해주고요. 피로와 갈증을 풀어주는 효과도 큽니다. 오이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함께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트륨은 소금의 일종으로 짜게 먹는 사람에게는 이 오이가 더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몸속에 칼륨이 부족해지는 저칼륨 혈증이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활동이 무뎌지게 됩니다. 과음한 다음에 속이 아프거나 구토를 하거나 두통에 시달릴 때 이 오이 먹으면 숙취가 싹 없어집니다. 숙취 해소를 돕는 아스코르빈산 함량이 콩나물만큼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 오이 꼭지 부분에 쓴맛을 내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물질은 A, B, C, D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쿠쿠르비타신 C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B는 간염에 효과가 있으니까 이 꼭지 부분이 쓰더라도 버리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오이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속이 차서 설사 자주 하는 소음인 체질의 경우는 오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더웠다 추웠다 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오이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채소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채소와 조리할 때 식초나 레몬즙 조금 넣으면 아스코르비나제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곤약과 함께 먹으면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를 구입할 때 신선한 거 고르기 위해서는 아래 위 굵기와 색이 비슷하고 꼭지가 마르지 않는 거 고르는 것이 좋고요. 또 굵은 오이는 씨가 많이 들어있어서 맛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태양인에게 잘 맞습니다. 오이와 좋은 궁합은 술인데요. 오이는 술독을 풀어주고 숙취로 인한 갈등을 해소합니다. 자, 오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오이 냉국 소개합니다. 이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서 어슷하게 썰고 가늘게 채를 썹니다. 대파는 흰 부분을 곱게 채 썰고 홍고추도 아주 가늘게 어슷하게 썹니다. 이 썰어놓은 오이에 고루 양념해서 숨이 죽을 때까지 잠시 절여놨다가요. 끓여서 식힌 물에 식초를 타서 양념한 오이에 붓고 재래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차게 식힌 유리그릇에 담고 홍고추 약간 얹어냅니다.
오이는 열을 내리고 갈증을 풀어주는 최고의 자연 음식입니다.